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807조를 보면은 혼인 정령이라는 제목으로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혼의 경우에는 18살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연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이라고 이렇게 꼰쳤거든요. 그런데 이 혼인의 경우에는 또 그냥 정령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법인 민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누더기 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22년 12월 27일에 곤쳤죠. 약혼 연령들 약혼 나이로 한 것도 12월 27일 곤쳤거든요. 그래서 약혼은 나이라고 바꾸고 혼인은 또 이렇게 그냥 뒀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18살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혼하고 비교하면은 800조에 좀 해당하는 800조하고 801조를 일부를 합쳐 놓은 거고, 혼인에서는 808조에다가 동의 부분은 즉 801조의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뀌었네요. 그죠? 그래서 혼인 적령이라는 제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혼하고 마찬가지로 남자 18, 여자 16 하다가 이제 만자를 아마 통일하고 남녀 통일하고 만자를 뗀 것이 최근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약혼처럼 성년이 아닌 사람의 혼인은 동의가 필요한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성년이면서 미혼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810조에서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09조에서는 혼인하면 안 되는 관계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은 바뀌었겠죠, 그죠? 한 번, 두 번 바뀌었는데 원래 제목은 동승혼에서 동승혼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2002년까지는 살아있다가 2005년 개정해서 호주 제도가 완전히 이 민법에서 사라진 그 개정에서 동성혼에서 이 근친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성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김혜김 씨는 뭐 지금 보면 아마 72대 손 뭐 한 빠르면은 70 한 4대 5대까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거의 150촌이 되는데 150촌 사이인 김혜김 씨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2005년까지 있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평생 뭐 만날 일도 없고 뭐 그런 관계인데 아주 첫 그 오랜 시조가 같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혼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이 줄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8촌까지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입양이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라는 특별 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은 원래의 자기 그 친가하고의 친족 관계가 모두 소멸한다고 해 놓고선 또 혼인에 있어서는 이렇게 혼인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그런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복잡하던 혼인 규정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 다 인척에 관한 거거든요. 1항은 809조 1항은 근친혼에 관한 규정이고 809조 2항은 인척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제 3항은 친부모계가 아니고 양부모계의 이 친족 즉 혈족과 인척 사이의 금혼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혈족은 8촌이고 인척이나 또는 양부모계의 인척 혈족은 6촌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4촌이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한 번만 관여되는 거, 혼인이 한 번만 관여되는 거는 6촌까지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고 혼인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혼인이 관계된 경우에는 4촌까지로 조금 범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척이면 안 되지만 현재 이었던 자 사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또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자기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혈족 중에 누군가가 다른 혈족하고 혼인을 함으로써 본인이 인척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인척관계가. 근데 이제 그 혼인했던 A하고 B가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하더라도 본인이 이었던 이 관계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혼인을 못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형부와 처제가 혼인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뭐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뭐 했었는데 지금은 인척이 우리 777조에서 봤지만은 4촌까지는 다 인척으로 보니까 처제도 형부하고는 인척입니다. 그러니까 언니하고 형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처제는 인척이었던 관계였으니까 혼인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인척이거나 요거는 우리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인척관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재혼을 해야지 인척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돌싱이더라도 인척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저것도 잘못 오해하면 지금 배우자가 있는데 또 배우자가 있으면 그 당연히 중혼이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들이죠. 사망은 이제 6촌 이내인데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거는 이거는 한자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한자가 구현이 안 돼가지고 두 번 나옵니다. 혈족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혼인은 갈라서는 게 사망 외에 이제 이혼이라는 게 있는데 입양은 즉 양부모계는 파양이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죠? 현재 이 양부모 관계가 유지가 되면 이었던이 아니고 혈족인 거죠. 법정 혈족이 되는 건데 이었던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파양이 됐다는 겁니다. 양부모 관계는 양부모든 양자녀든 한쪽이 사망한다고 해서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입양의 어떤 특성상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인척이었던 사촌까지.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동성동본이라는 것을 금지한 것은 조상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것도 이제 아주 좀 가까운 촌수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좀 그 우생학적으로 안 좋고 어떤 특정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양부모의 경우에는
핏줄이 달라도 지금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생학적으로는 아무 제한될 게 없단 말이죠, 이제. 물론 형이 동생의 자녀를 입양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혈족이니까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예요? 파양하더라도 혈족 관계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여기에 해당이 돼 가지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이 혼인들은 이제 이거는 취소가 되는 것들이고 이제. 근데 이 직계이면은 이항 사망도 관계가 직계인척이거나 직계 양부모계 같으면은 이거는 혼인이 무효 사유가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사망을 이렇게 내건 것은 지나치게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연역을 보겠습니다. 여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입양에 관한 얘기는 없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그죠? 인척하고 혈족하고 인척에 대해서만 혼인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2005년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양 관계도 친부모 관계하고 같은 급으로 보려고 이렇게 한 건지 너무 지나치게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다음에 중혼, 이제 배우자인, 여기 배우자는 그 법률상 배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배우자가 아니고 두 번 결혼할 수 없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811조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대법원에 좀 아쉬운 게, 여기에도 삭제되기 전에 조문을 요 연역이란 단추를 둬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면은 삭제 전 이 조문을 볼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려면 이제 2005년 개정이니까 2005년보다 먼저 개정된 이때 규정을 봐야지 811조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재혼 금지 기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811조가. 여기 보면 이제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부터, 이것도 일본식 표현 같아. 혼인관계가 종료한 거라든지 이렇게 표현해야지 우리 문법에 맞겠죠.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관계 종료한 게 결국은 뭡니까? 이혼하거나 남편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결혼 못하고 6개월 지나야지 법률상 결혼할 수 있다는 거거든. 대신에 남자는 얘기했으니 남자는 이혼하고 또는 아내가 사망한 지 바로 그 다음날 결혼해도 아무 제한이 없다는 것들이죠. 이 이유는 바로 요 뒤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원칙 규정이고 예외 규정이, 그러나 혼인 관계가 종료한 후 해산한 때는, 즉 아이를 출산한 때는 뭡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혼인할 수 6개월이 안 돼도 혼인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811조에서 여성의 재혼을 6개월 정도 이렇게 금지한 것은 그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이냐가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 시간에 잠깐 봤지만 우리 844조 그쪽에 보면은 혼인이 종료한 날부터 300일 이내, 그 다음에 혼인한 날부터 200일 이후, 요 200일과 300일이 겹치게 되면은 두 명의 아버지 후보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규정을 뒀는데, 근데 이 규정을 이제 없애게 됐는데, 없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즘은 유전자 그 감식 기술 같은 게 이제 발달을 했으니까 누가 아버지인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이 규정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논리로서 이제 이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부모하고 자녀 관계를 법률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게 옛날에는 혈연이 그냥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냥 같은 핏줄이냐 아니냐 가지고 아버지냐 아니냐 뭐 이걸 정했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그 부모하고 자녀가 되는 그 당사자들의 의사, 그죠? 당사자들의 의사를 봐서 부모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 811조가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은 현대 친자법의 어떤 그 방향하고는 또 좀 배치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것은 일단 법에 정해진 대로 우리 유일한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제 혼인 신고를 해야지 이제 법률상 혼인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뭐 거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혼인 신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뭐 위반한 게 없으면 수리한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적 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식적이라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신분 증명 서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본 이 809조나 이런 쪽에 위반되는 807조, 8조, 9조, 10조의 중원까지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은 수리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다음에 외국에서 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